거칠고 황량한 산세가 더할 나위 없이 험하다. 불쑥 솟아오른 화산의 봉우리도 있다. 높은 구름 아래 잔잔한 호수와 너른 평원이 펼쳐 있고 귀여운 양떼들의 힘찬 내달림이 있다. 미식의 나라답게 2000년 전통의 치즈가 생산되며 색색의 다양한 요리가 있다. 천년을 이어온 중세의 역사가 오늘의 축제로 이어진다. 첨단의 활기와 젊음이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미슐랭 가이드의 출발점이 되는 곳. 프랑스의 숨은 보석 오베르뉴로 떠나보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11시간을 날아 유럽의 관문 중 한 곳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도착했다. 파리를 통과해도 되지만 색다른 선택이다. 그 후 1시간 반을 날아 오베르뉴에 도착했다. 높은 산과 구름, 평원지대가 끝없이 펼쳐진 오베르뉴 상공이다. 작은 비행기가 도착한 곳은 이번 여행 목적지인 클레르몽페랑이다. 공항에서 30분 거리인 샤말리의 생마르 호텔.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거점 기지로 사용된 역사가 자랑스레 붙어 있다. Je représente la 4e génération et comme ma fille qui travaille avec moi maintenant représente la 5e génération, nous sommes très attachés à maintenir ce patrimoine familial. 호텔이 문을 연 지 150여 년. 5대째 이어오는 가업으로 내부는 소박하고 정갈하다. 사장과 손님의 관계는 오랜 친구처럼 정겹고 친근하다. 따뜻함을 주고받는 편안한 곳이란 느낌이 든다. 각 방의 열쇠를 로비에 두고 사용하는 풍경은 처음 보았다. 프랑스 오베르뉴, 신뢰가 살아있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시내의 광장으로 나갔다. 검은 화산석으로 지어진 커다란 성당이 우뚝 서 있다. 12세기에 시작된 고딕 양식은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담은 프랑스의 독특한 건축 양식이다. 1095년 바로 이 자리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최초의 십자군 소집을 호소했다고 한다. 고딕 성당 안에 들어서면 누구라도 경건해진다. 특별히 이곳은 검은 화산석과 대비된 빛의 신비가 더 강렬하다. 가늘고 긴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햇빛이 투과되는 스테인드 유리창이 아름답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들은 2차 대전의 폭격을 피한 13세기 진품으로 이곳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선명한 아름다움이 눈부시다. 한켠에 축소된 성당의 모형이 있다. 이곳을 찾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다. 볼 순 없지만 손끝에 전해질 고딕 양식의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전해지길 기도했다. 프랑스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미식의 천국이다. 식당이 문을 여는 시간도 엄격하다. 저녁 식사는 반드시 7시 이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은 고민한다. 오늘 저녁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식당들은 그 사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작은 기름덩이라고 간판을 건 한 음식점에 들어섰다. 오베르뉴 전통 쇠고기 요리가 주 메뉴인 곳이다. 내부의 장식은 의외로 깔끔하다. 식당 안은 어느덧 저녁 식사 손님으로 가득 찼다. 주렁주렁 실에 매달린 쇠고기 요리가 인기다. 네겐 뜻밖의 통뼈가 있는 스테이크 요리가 나왔다.
브류노 사장이 강력 추천한 요리인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라고 한다. 프랑스인의 주식인 바게트 빵 위에 뼈 안의 골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얹은 후 아주 조금, 살짝 소금을 뿌려 먹는 것이다. 사골국은 익숙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어서 좀 걱정이 되었다. 내게 이 요리는 역시 좀 느끼했다.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식당 안 가득하다. 여행 첫날 오베르뉴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오베르뉴 푸른 들판을 자동차로 2시간 반 넘게 달렸다. 르퓨 앙블레를 찾아온 것이다. 오가는 사람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다. 지금 르퓨 앙블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르네상스 축제가 한창이다. 하늘마저 이국적인 이곳에 순례자들이 영화처럼 걸어간다. 격렬한 리듬과 빠른 박자에 모두가 흥겨운 축제다. 오랜만에 보는 나무 울타리다.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안에서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는 모양이다. 스릴 넘치는 마상 경기가 펼쳐진다. 소녀들이 등장했다.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의 후예답게 용감하게 이를 데 없다. 축제가 시내 전역에서 펼쳐진다. 사실 가볼 데가 아주 많았다. 카메라를 향한 애교도 받아주고 대장간 앞에 멈춰섰다. 적어도 3대 이상의 한 가족이 총 출동했다. 소년의 호기심과 진지함, 여유로운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전통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해지는지 알 것 같았다. 인구 2만 5천인 이 도시가 축제가 되면 10만 명의 사람들로 붐빈다. 중세를 재현하는 대표적 축제인 것이다. 축제의 주관자인 르퓨 앙블레시 관계자들을 따라 나섰다. 이곳엔 또 다른 가족들이 야영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이곳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것이다. 버섯과 시금치 등 중세 시절부터 먹어온 음식을 준비하고 귀여운 아이도 함께한다. 낯선 이방인에게 프랑스인의 유머를 맘껏 드러내는 아저씨들이 익살스럽다. 검은 모자를 쓴 분이 바로 시장님인데 시민들과 매우 친근해 보인다. 축제 주관자들도 역시 축제를 즐기는 것 같다. On a un décor naturel qui est fantastique, d'époque, qui est du 15e, 16e, 12e, 14e. Donc le décor est naturel et on joue dans un grand décor. C'est comme un grand théâtre. 이제 먼저 도시 탐방에 나서야겠다. 이 바쁜 분은 바로 관광소장님이시다. 르퓨 앙블레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갔다. C'est les volcans qui ont façonné la ville, qui lui ont donné sa forme. Il y a trois rochers principaux. Le rocher Saint-Michel d'Aiguille avec la chapelle d'Aiguille. Le rocher Corneille avec la statue de Notre-Dame de France, la statue de la Vierge. Et ensuite le mont Anis. 먼저 82m 뾰족한 용암 위에 서 있는 생미셸 애기의 성당으로 갔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길이 제법 힘들었다. 이곳에도 중세 복장의 사람들이 많다. 이분들은 독일에서 오셨는데 이 축제가 좋아 벌써 여러 번 이곳을 방문했단다. 생미셸 성당에서 내려다본 르퓨 앙블레는 평화로운 전원 도시다.
중세풍의 잔잔한 아름다움 가운데 활기가 느껴진다. Alors on peut aussi ne pas être né au Puy et aimer la ville, Ouais. bien sûr. Des milliers de visiteurs viennent pour ça d'ailleurs. Hein. 르피 대주교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건축한 이 예배당엔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 전하른 많은 이들의 수고와 땀이 서려 있다. 이제 100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이 돌들은 부서지기 쉬워 규칙적으로 닦아주고 보수해 주어야 한단다. Si on touche trop, vous voyez, vous avez une petite pierre, donc il faut faire très attention et régulièrement, il faut surveiller ce site en fait. Hein. 뾰족한 바위 위에 세워진 곳인 만큼 내부는 좁고 어둡다. 그러나 10세기에 세워진 우아한 굴곡의 기둥과 선들, 빛이 바랜 마른 목골 벽화들이 세월의 무게와 신비감을 더해준다. 홀리시티인 루피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방명록엔 여러 나라 사람들의 기원문이 적혀 있는데 반갑게도 우리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찾은 곳은 노트르담 드 프랑스 동상이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동상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비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래도 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시내가 내다보이는 즐거움이 있다. 헌데 이 동상의 제작 과정이 흥미롭다. 1856년 크림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가 213개의 러시아 대포를 가져온 것이란다. Les Français ont gagné, ils ont pris des canons. Et ces canons ont été fondus pour faire la statue Notre-Dame de France. 아름다운 대성당은 미로처럼 나 있는 좁은 길 가운데 우뚝 솟아 있다. 순례자들의 상징인 가리비가 곳곳에 눈에 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성당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의 출발지다. 성당 안에는 오베르뉴를 대표하는 검은 성모 마리아가 있다. 이 상은 프랑스 혁명 때 불타 그 뒤 다시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피에타 상 앞에 검은 돌판이 있다. 예로부터 이 돌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단다. 나도 만져보았다. 병 낫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간절함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밖에서 운 좋게 신부님을 만났다. En particulier des familles. Voilà, et chaque année, en particulier pour la fête du 15 août, pour l'Assomption, voilà, il y a beaucoup de pèlerins. Et aussi à d'autres moments dans l'année. Voilà, c'est aussi le point de départ vers Saint-Jacques de Compostelle. Donc ça, c'est un... 루피 앙블레의 점심 식사는 어떨까? 사람들이 메뉴판을 진지하게 살핀다. 샐러드가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건강식으로 알려진 렌틸콩 샐러드가 대세다. 그런데 루피우 렌틸콩은 더욱 특별하다. 일찍이 원산지 인증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각 지역별 특성을 존중한다. 루피는 고원지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렌틸콩 재배를 100여 년 넘게 시험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콩맛이 달고 푸석거리지 않는다고 한다. Il fait très froid la nuit et il fait chaud la journée. Donc ça s'appelle l'effet de fun. D'accord? Et en fait, la lentille est toute stressée. Donc elle n'a pas le temps de développer une coque épaisse. Donc elles ont une coque qui est vraiment très fine. 작은 도시 루피 앙블레가 어딜 가나 들썩인다. 또 다른 특산품, 당뗄이라 부르는 수제 레이스 가게가 즐비하다. 당뗄은 이곳의 주요 산업 중 하나다. 오늘날 기계식으로 주르르 뽑아내는 레이스가 아니라 한 땀 한 땀 바늘로 엮여져 나온다. 순백의 당뗄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큰 매력을 갖고 있다.
르퓨엔 당뗄 작품을 전시하고 배우는 곳이 있다. 당뗄 동영상을 여러 사람이 진지하게 보고 있다. 지금 전시된 작품들은 어린이 용품과 의상들이다. 하나하나 정교하고 섬세하다. 학창시절 술을 놓고 코바늘로 레이스를 짰던 생각이 났다. 사제들과 귀족들의 의상 제작으로 시작된 이곳 당뗄은 15세기경부터 이미 명성을 얻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는 어려움과 속도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네 전통과 달리 당뗄은 이곳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 마법과 같은 당뗄은 만드는 이에게도 큰 기쁨 같았다. 골목 탐험도 꼭 해보고 싶었다. 이 집은 16세기에 지어졌으니 500년이 넘었다. 몇백 년이 넘은 건물들. 그러나 이곳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다. 이국적 풍경 속에 소녀들이 스쳐가고 중세 복장의 청년이 인사를 건넨다. 한 무리의 청년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여느 집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기꺼이 불을 켜 방 안을 보여주는 젊은이의 순수함이 예쁘기만 하다. 금방이라도 로미오가 사랑의 시를 노래하면 곧바로 마음 졸인 줄리엣이 달려나와 화답할 것 같은 내 마음속 환상의 골목 탐방이었다. 도시 탐방을 마쳤으니 본격적인 축제를 즐길 차례다. 근엄한 표정의 군인들의 뒤를 이어 프랑스와 1세가 납신다. 이분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데려와 프랑스 궁정에 르네상스 문화를 정착시키고 꽃 피웠다. 여러 부족들이 상징물을 앞세우고 시청 앞 광장으로 진입한다. 분장한 사회자가 열연 중이다. 새의왕 퍼레이드는 중세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던 칼과 군사를 기념하는 행사다. 잘 차려입은 귀족들이 등장한다. 프랑스 하면 떠올리는 우아함, 세련됨은 바로 프랑스와 1세 때 정착된 궁정 문화이다. Dans cette fête, la plupart des gens sont bénévoles. On fait ça gratuitement. On pose des vacances et on vient. 어느덧 전사들이 도열해 있다. 커다란 봇소리가 전쟁의 시작을 알린다. 하나둘 쓰러지는 군인들. 중세의 백병전이 치열하게 펼쳐진다. 서양의 역사, 중세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음이 실감난다. 이 긴박감 속에 축제의 주관자인 르퓨 앙블레 시장님을 어렵게 만났다. En fait, c'est une fête historique qui commémore la venue du roi François Ier, qui était un grand roi français, dans la ville du Puy-en-Velay. Et elle est au milieu de la France, à côté des sources de la Loire. Vraiment, venez visiter la ville, elle est superbe. 사람들은 축제의 밤을 즐긴다.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
관객이 따로 없는 모두의 축제다. 드디어 세의왕 선발대회다. 긴박감이 든다. 왕의 모형이 좀 특이하다. 깨끗한 관역이 왕의 탄생을 기다린다. 드디어 시위를 당긴다. 시합은 장년부와 소년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각의 왕을 선발하는 것이다. 점수가 집계되고 결승 진출자가 발표된다. Per la mesa finale, Geoffrey Lalo. 사실 이 대회는 전통을 이어가는 일종의 퍼포먼스인지도 모른다. 관객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끝까지 격려한다. 드디어 소년부 올해의 왕이 선발되었다. 막심이란 소년인데 멋있게 생겼다. 전년도 소년부 왕이 올해의 우승자에게 왕위를 넘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둘은 형제지간이란다. 축제는 또 1년 후를 기약한다. 르피 앙블레를 떠난다. 축제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모든 추억을 안고 클레르 몽페랑으로 돌아왔다. 클레르 몽페랑의 또 하나 자랑인 이 성당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12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 성당은 조각기둥으로 특히 유명하다. 성당 입구 한켠엔 프랑스 혁명 때 잘려나간 조각상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내부 역시 돌로 꾸며져 있는데 격조 높은 양각의 성가대석이 눈길을 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창문이 작고 둥근 형태의 건축 양식이다. 기둥마다 조각된 성경의 장면이 생생하다. 거리에 나서면 클레르 몽페랑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곳곳에 징처럼 박혀있다. 베르생 제트릭스, 교황 우르바누스 2세, 그리고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다. 갈리아 지방의 부족장이었던 베르생 제트릭스는 카이사르에 대항한 인물이다. 포로로 잡혀 처형을 당했지만 그의 지도력은 오늘날 프랑스 정신으로 칭송받는다. C'est des grandes personnalités qui ont jalonné l'histoire de la ville. La plus grande étant naturellement Blaise Pascal, qui est une des pensées les plus puissantes de l'histoire de l'humanité. C'est une histoire aussi qui est plus tourmentée. On a accueilli à Clermont-Ferrand des papes en exil, et notamment Urbain II qui a lancé la première croisade depuis Clermont-Ferrand. 클레르 몽페랑은 본래 클레르몽과 몽페랑이란 두 도시가 합쳐진 곳인데 오늘날은 상업도시로 인구 중 3분의 1이 35살 이하인 젊고 활기찬 대학 도시다. 파스칼의 이름을 딴 블레즈 파스칼 대학에 가보았다. 학교는 새학기 수강 신청과 학생증 발급 등으로 부산했다. 붉게 칠한 복도 벽면이 인상적인 대학 내부는 예술 스튜디오 같았다. 고대 예술사 강의실, 교수님과 학생들의 표정이 참으로 진지하다. 프랑스 대학교는 캠퍼스가 따로 없다. 학교 앞 르코크 정원이 캠퍼스를 대신한다. 시민들과 학생들이 정원에서 토론과 휴식을 즐긴다. 시민의 정원이 제대로 된 휴식처와 캠퍼스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클레르 몽페랑은 젊다. 앙리 르코크 자연사 박물관이다. 미국에서 온 수학자 교수 부부도 파스칼의 계산기를 보기 위해 방문했다. 13살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하고 19살 때 아버지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계산기를 발명한 천재 소년의 작품이다. Donc quand on compte, on a toujours cette petite retenue en haut. Et donc en fait, quand on a les cylindres qui vont tourner au fur et à mesure, eh bien à un moment donné, la dizaine va passer, on revient à 0 sur l'unité principale et on passe à l'unité supérieure par le report automatique de la retenue. 황동 상자에 담긴 이 계산기는 파스칼 당시 수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교한 세공수를 보여준다. 클레르 몽페랑이 상업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한 미슐랭 박물관이다. 이곳은 타이어와 미슐랭 가이드의 역사 전시관인데 타이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프랑스 자동차 역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원래 미슐랭 타이어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초기 고전 스타일의 자전거가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1870년대 미슐랭 형제에 의해 세워진 이 회사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바퀴에 이런 요철 무늬를 넣었던 것도 처음이란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우편물 수송기로 몰았던 같은 기종의 비행기도 보았다. Mobilité. En deux mots, mobilité, innovation. 19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미슐랭 가이드북이다. 이 책자는 2차 대전 당시 호텔과 식당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 연합군의 승리를 도왔다.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았다. 반가워요.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말 솜씨가 기대 이상이다. 식탁엔 이미 정성스레 음식들이 차려 있다. 식전주와 물, 포도주를 위한 3개의 잔, 소시지도 있다. 샴페인으로 먼저 건배를 했다. 단란한 가족들의 저녁 식사 초대다. 데보라 언니, 호주에서 놀러온 친구도 있다. 엄마 아빠는 결혼 30년 차. 뒷마당에서 딴 체리로 만든 파이며 여러 음식들을 직접 준비했다. 오베르뉴 특산 각종 치즈가 후식으로 나왔다. 데보란의 부엌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한국산 밥솥이 떡하니 놓여있다. 잡곡 봉투도 있다. 데보라 방도 양해를 얻어 들어가 보았다. 파스칼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데보라는 서울에서 공부를 했다. 추억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데보라의 한국 사랑이 진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너무 좋아서 다시 살고 싶어요. 2년 동안 아니면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월에 있으면 행복해요. 진짜 왜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 좋아요. 네. 오늘은 살레르라는 먼 곳을 향해 간다. 오베르뉴 깡딸주에 위치한 곳이다. 날씨가 좋지 않았다. 가다가 우연한 만남도 있었다. 다비드는 2년 동안 한옥을 짓는 목수였다. 실상사. 실상사 산내. 산내.
지금은 이곳 레스토랑 일을 돕고 있다. 그의 아내도 된장국을 매일 끓인단다. 다비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한다. 찬열아, 길수영, 현수, 안녕. 이 깊은 산에서 지리산 목수를 만나다니 세상이 좁다. 다비드를 만나고도 살레르는 한참 멀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삐마리산을 통과하고 늦은 시각 살레르에 도착했다. 살레르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마을에 들어서자 오베르뉴 전통의 육중한 펴나무로 엮은 지붕 수리가 한창이다. 여름이면 관광객이 넘친다는데 오늘 같은 날씨엔 인적이 드물다. 이분은 바로 살레르 소를 개량한 분이다. 살레르는 인구 4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마을엔 빵집, 정육점, 있을 건 다 있다. 특히 이 청년이 파는 젤리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의 젤리란다. 소 인형이 가게 앞에 전시되어 있다. 붉은 소는 살레르의 상징이다. 기사단의 집을 찾아 나섰다. 이곳은 처음 기사단의 집이었다가 지금은 마을의 생활사 박물관을 겸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문을 열었던 약국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층엔 중세의 거실과 살레르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상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도착하며 보았던 지붕 보수는 육중한 펴남에 구멍을 뚫어 못으로 엮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살레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벽 위에 세워진 살레르. 이 풍경을 혼자서 누리려니 가슴이 벅차다. 무성한 풀과 꽃을 뜯어먹는 소떼들. 마을의 작은 텃밭을 일궈 먹을 것을 얻는다. 살레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작은 평화다. 돌아오다 소떼를 만났다. 뚜벅뚜벅 다가왔다. 내가 살레르 소를 만나러 온 것에 대한 인사 같았다. 다음 날은 하늘이 맑아졌다. 와인의 나라인 프랑스. 화산과 현무암지대인 오베르뉴 땅에도 포도나무가 잘 자란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매우 좋아 수확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한여름의 더위, 잠깐 동안의 비, 그리고 9월의 선선함이 이 농장의 포도를 잘 익게 했다. C'est quelqu'un qui nous vend du vin sans connaître les vignes. Je pense que c'est pas possible, quoi. À un moment, il faut connaître le vin, il faut connaître les vignes, le terroir. 이곳은 2000년 전부터 포도 농사를 지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포도주의 선호도가 유명세가 아닌 맛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을 위해 고풍스러운 식당으로 갔다.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봤다. 주방장이자 사장인 디디에 씨가 지휘관처럼 힘차게 요리 중이다. 쇠고기가 지글거리고 버섯 크림이 올려진다. 마지막 장식까지 모두 사장 손을 거친다. 그러나 여유도 있다. 먼저 오베르뉴산 포도주를 마시고 미슐랭 가이드 본고장다운 오리와 쇠고기 요리를 맛보았다. 치즈들이 총출동했다. 프랑스 내에서도 사랑받는 깡딸, 블루 오베르뉴,
생넥테르 치즈들이다. 미식의 고장답다. 오후엔 또 차를 타고 이동했다. 가다가 양떼를 만나 내렸다. 오베르뉴는 아직도 방목을 하는데 바로 양모리 견인 보더콜리가 등장했다. 양떼들이 저렇게 빠르게 뛰는 것은 처음 보았다. 이래야 수많은 양들을 우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기 드문 모습을 연출해준 아저씨가 고마웠다. 스키장으로 유명한 몽도우 마을에 있는 뷰드상시에 도착했다. 프랑스 중앙 산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곳은 중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도르도뉴강의 발원지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향한다.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거칠고 황량해 보이는 이 중앙 산간의 풍경이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제라드 퐁피두 등 정치 거목을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정상 쪽에서 내려오는 청년들이 있어 반가웠다. 동유럽 쪽에서 온 탐방객들이었다. He's a nice one. He's very nice. That's no problem. 개와 함께 청년들은 다시 산길을 따라 내려간단다. 아직 정상에 이르려면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 마지막 케이블카 시간이 임박하여 이제 내려가야 한다.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쉬움이 더 컸다. 오늘은 오베르뉴 화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삐두돔에 올라간다. 기차 안은 아이들의 소란함과 노부부의 여유가 넘친다. 삐두돔은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다. 오베르뉴의 80여 개 화산 체인이 한눈에 들어온다. 나는 삐두돔에서 오랜 소원이던 패러글라이딩을 하기로 했다. 정상에는 로마 시대 머큐리 신전터가 남아있다. 사방팔방이 시원하게 내다보이고 먼 곳에서도 우뚝 솟은 삐두돔 정상에 로마인들은 전쟁의 신 머큐리의 제단을 장대하게 건설했던 것이다. 발굴 당시 돌 기둥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였음을 짐작하게 된다. 패러글라이딩을 할 시간이다. 강사 프레드릭은 바람을 보며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젠 두려움도 없다. 앞사람이 새처럼 가볍게 하늘을 난다. 무엇보다 카메라를 소중하게 챙긴다. 나는 그만 발등과 발목을 삔 채 비틀거리며 공중에 떴다. 발등의 통증으로 어색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구름 위 하늘을 날고 있다. 나도 새처럼 나는 풍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그재그 아크로바트는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한다. 삐두돔이 내 발 아래에 있다. 하늘에 머물렀던 기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발등의 통증으로
제대로 착지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프랑스식 인사 비주를 제대로 했다. 오후엔 또 경비행기를 탔다. 공항 관제사인 로랑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다. 새처럼 날렵한 경비행기를 타고서 오베르뉴 땅을 다시 한번 내려다본다. 굴곡진 화산의 지형, 다 오르지 못한 뷰드상시 정상이 선명하다. 하트 모양의 예쁜 빠방 호수도 있다. 우뚝 솟은 뷰드돔, 붉게 드러난 화산 지형도 제대로 보인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다. 오베르뉴를 여행지로 선택한 까닭을. 살구빛 지붕이 바다처럼 반짝이는 클레르몽페랑의 전경을 바라보며 나는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풍광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숨은 보석 오베르뉴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라고. 시협의회 건물 한 층에서 한글학교 수업이 열린다. 벌써 7년째이고 학생 수도 50명이나 된다. 이분이 바로 이번 여행 코디이자 교장 선생님이시다. 노트 정리가 깔끔하다.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어찌나 진지하든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다양하다. 그런 그 풍습들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말 배우고 싶었어요. Korea is really the paradise for telecom. So in 1 or 2 years, rendezvous in Korea. 선생님을 위해 그 인사를 해요.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감사와 책임감이 몰려온다. 인간 외교의 또 다른 현장이 있다. 태권도다. 땀방울과 기합, 진지함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허광선 관장은 20년 전 이곳에 처음 태권도를 선보였다. Et le côté athlétique aussi, la discipline. Et puis notre maître coréen, notre Ransun, m'a beaucoup plu. Donc voilà, j'ai essayé de persévérer. Et voilà, j'ai bien aimé la discipline, que ce soit le combat ou les pompiers.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마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자신의 인내를 강화하는 진정한 무예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젊은 도시 클레르몽페랑은 언제나 살아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홍보의 날이다. 각 민족마다 모두 나와 장을 펼친다.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정책인 것이다. 한글학교도 올해 처음으로 이곳에 참가했다. 붓글씨로 쓴 한글 이름을 받아들고 무척이나 좋아한다. 학생들이 어색하지만 춤을 춘다. 클레르몽페랑의 미래가 밝다. On est très fiers. Et en plus, on va essayer d'être une capitale européenne de la culture dans les années 2020-2028. 무쇠로 만든 커다란 시계탑에서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진다. 강물의 숫도를 돌려 칼을 만들어 온 곳. 프랑스 칼의 수도로 불려지는 피에르다. 중심가는 온통 칼가게다. 사람들도 관심이 많다.
어쩌면 일부러 칼을 사러 왔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칼부터 10,000원 이하의 칼도 보인다. 단순한 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보인다. 거리엔 무쇠로 된 칼 조각상이 불쑥 솟아있다. 15세기 이후 지속되어 온 칼 산업은 그 작업 환경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맥을 잇기가 쉽지 않다 한다. On essaie de perpétuer notre fabrication telle qu'elle existe depuis des centaines d'années, depuis très longtemps, pour pouvoir faire à la main, comme des artisans, des couteaux de qualité. 단정하고 날렵한 프랑스의 전통칼. 수백 년 이어온 장인의 손길이 더욱 귀하다. 오베르뉴에는 성이 많다. 중세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뮤롤성을 찾았다. 클레르몽페랑에서 가까운 이곳은 인기 많은 체험학습장이다. 12세기에 건축된 이래 성은 점점 확장되어 거대한 성체가 되었다. 군데군데 부서졌지만 내부는 비교적 온전하다. 중세 이래 이 성을 지배해온 뮤롤 가문과 오베르뉴,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들의 문장이 보인다. 중세 기사들의 투구와 칼, 전쟁의 무기는 필수다. 옥상에 오르니 중세의 화장실이 있다. 밖으로 뻥 뚫려 있는 이 구조가 참 특이했다. 이곳은 사방으로 뚫린 도로가 훤히 보이는 곳으로 마을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성은 마을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의 최후보루다. 멀지 않은 곳에 호수가 보인다. 바로 샹봉 호수다. 오베르뉴 100여 개의 호수 중 한 곳이다. 아이들은 카누를 즐기고 있다. 한쪽에선 시설물 철거가 한창이다. 무거운 빔을 맨 어르신의 표정이 어찌 이리 밝은가. 고된 일을 하는 표정들이 아니다. 그림 그리기도 한창이다. 구경하는 분들도 즐거운 표정이다. 노년의 삶이 여유롭고 아름답다. 아름다움과 여유, 그것을 우리는 원할 것이다. 샹봉 호수에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한다. 매일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노을이 함께했다. 듀롤강 협곡 위 띠에르의 일몰, B&B를 운영하는 루피 앙블레의 응급의사 마르크,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는 의리의 호메오 부부, 예술혼을 불태우는 생넥데르의 아니 바스쿨 여사, 오베르뉴에 정착한 3년차 농부 기 아저씨의 열정을 기억하고 싶다. 이제 오베르뉴는 더 이상 숨겨진 보물이 아니다.